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1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익은 경찰청장과 오동훈 공수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를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2부 라이브원 인터뷰에선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구글 출신 IT 전문가로서 국정조사를 촉구한 라인 사태의 핵심 문제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 19일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은 연일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한 정부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진행에 국민의힘은 나흘째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특위 가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장정현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경찰청을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경찰청을 방문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되는 다음 달 19일 이전까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달라는 건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는 만큼 부실한 수사가 돼서는 안 되고 필요하면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수처장과 직접 만나 같은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실 수사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가급적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장정현 기자,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순직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반대해놓고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노골적으로 특검법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하고 재의결시 또 당론으로 반대한 것이 국힘당 아닙니까? 지금도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다는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특검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굳센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는데요. 이어서 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순직 1주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소위를 구성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회부했고요.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도 채택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에 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단독 구성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17일 월요일에 꼭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초 계획은 어제 국회 상임위를 모두 구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함에 따라 주말까지는 기다린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어제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특검 4국정조사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그리고 방송장악 관련 등 4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상임위에 정부 부처가 불출석하거나 업무 보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장 기자, 연일 의원총회와 특위 가동으로 단독 원구성에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나흘째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충영호 원내대표가 의총을 마친 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이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상임위에는 불참하는 대신 의원총회와 15개 특위에서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방침인데요. 오전에는 의원총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오물 풍선 등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았고요. 오후에는 의료개혁 특위와 저출생 대응 특위 등이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의 국민 여론 비율을 20%로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 일각에서 쇄신 부족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민심 20% 결정은 총선 참패에 대한 당의 반성과 성찰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최소한 30에서 50%는 반영했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재섭 의원 역시 5대5나 6대4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7대3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번 기회에 더욱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동의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무위원회 개의에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하며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고 남북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 정부의 대북 기조에는 파멸과 대결만 남았다고 비판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담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맹세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더 이상 남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접견하고 5.18 헌법 전문수록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에 대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전달하자 우 의장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5.18 정신을 기리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아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 라이브 원 인터뷰 22대 국회를 맞아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분인데요. 전문 분야를 살려서 최근 라인야후 사태에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네. 원래 구글에서 15년 근무하신 네. 과학기술 전문가, IT 네. 전문가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여성 인재 영입
1호로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22대 총선에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됐는데 과학기술 쪽으로 이렇게 쭉 계시다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정치권에 입문하시게 된 뭐 계기라든지 이런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나요? 원래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지만 예.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에 깨어있는 시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요. 예. 미국에서도 한국 정치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챙겨보고 있었고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R&D 예산 착각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타격 이런 거 다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공분을 하면서 보고 있던 와중에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연락이 왔고 대표님하고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한 일주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개원한 지 한 2주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잘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너무 저는 잘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제가 쌓아온 전문 분야에서 살다가 완전히 커리어를 바꾼 케이스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투트랙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나의 전문성을 이쪽으로 이식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게 바쁘지 않았다면은 어쩌면은 이 길이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이게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원 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뭐 라인 야후 사태나 아니면 R&D 예산 관련돼서 예타 전면 폐지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짚어내면서 아젠다를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개원과 동시에 상당한 속도감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많이 이제 가신 걸로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제 봤었는데요. 지금 국회가 개원했지만 사실상 여야가 서로 이제 어떤 대립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민주당은 이제 원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이제 회의도 이제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과방위 상임위 회의에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과방위가 이번 국회에서 첫 번째로 전체 회의를 이미 화요일 날 했었고 오늘이 벌써 두 번째고요. 제 자리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냐면은 제 앞에 이제는 민주당 의원님들 주룩 다 앉아 계시고 저는 건너편에 저 오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준석 의원님 앉아 계셨었는데 저의 오른쪽으로는 쭉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자리인데 그때도 비어 있었고 오늘은 게다가 혼자 앉아서 진행을 이제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방송법이랄지 올라오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토론을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는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방송 3법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장악 혹은 정권의 방송 길들이기 이런 고리가 어느 순간부터 생겼어요. 고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정권이 새로 바뀌면은 방통위원장이 교체가 되고 위원이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방송사 사장이 해임이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새로 바뀌고 그러면서 편파 방송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반복됐죠. 그렇죠.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지? 라고 이제 짚어봤어요. 짚어봤더니 2008년도에 MB 정권에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2008년도에 MB 정권에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중심으로 이게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는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시작이 된 것이니만큼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 의 기회로 삼고 민이 받들어서
같이 합의해서 이것을 진행을 해갔으면 정말 좋겠다. 예. 결단을 좀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정상화시켜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기대를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라인 야후 사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7월 1일까지 예.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일본 총무성이 지적을 한 행정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7월 1일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국정조사 요구 촉구 결의안인가요? 네, 이걸 네. 이제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님께서 직접 이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제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부분을 좀 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 입법부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라인 야후 사태를 입법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AI 글로벌 패권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이 만든 플랫폼, 그다음에 기술을 가져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상응하는 합당한 외교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들거나 일본 입장을 대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나서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그 부분이 입법부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업은 기업의 할 일을 해야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그렇죠. 안 하고 있다. 네, 되게 많은 국민분들이 기업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이제 섞어서 이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얘기가 살짝 나오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느 플랫폼 사업자나 라인을 포함을 해서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업의 특성상 계속 터져요. 이번 사건의 발단이죠. 네. 그렇게 터지면 그런 사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건이 터지면 뭐 망분리를 해서 억세스를 하게 해라. 혹은 DB 테이블에서 뭐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라. 보여질 때는 마스킹 처리를 해라. 이렇게 상당히 기술적인 조치랄지 아니면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둬라. 이렇게 운영적인 부분.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아주 자세한 조치 사항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조치 사항들은 기업이 하면 돼요. 답변을 7월 1일까지 하면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하나 크게 들어간 게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것을 일본 총무성이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젠 정부가 지분 정리하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정부라는 큰 그룹이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 플레이어로 등장을 이제는 일본 총무성은 화려하게 했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합당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일본에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왜 일본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왜 대국민 메시지만 계속 내면서 괜찮아라고 하는 것일까 그 부분을 좀 파볼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계획은 어느 정도 그럼 7월 전에 이 부분이 국정조사가 시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임박한 사안인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7월 1일 날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딱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 일본 총무성이 집어놓은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한 대답을 7월 1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미루더라도 라인 야후가 해야 되는 거죠? 라인 야후가 해야 되는데 라인 야후 참고로 지금 라인 야후의 이사진은
지난번 주총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고 전원 일본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려감이 너무 커서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한일 사이는 2003년도에 한일 투자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차별을 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을 존중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일본 총무성의 이 요구는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7월 1일 보고서에 넣어야 되는 거에서 제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일본 총무성이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유야무야 이번에 대답을 안 해도 돼라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한 번 들어간 조치 사항은 이번에 대답을 안 하잖아요. 보고서에 안 나오면 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정부가 일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촉구를 하는데 반드시 7월 1일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과 별개로 국정조사는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예. 이게 문제라는 것이 어떤 문제라는 것이 터졌을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현안에 대해서 막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 문제가 왜 생겼지를 돌아봄으로써 같은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늘 바라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예, 이 문제 이제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네.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도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민주당하고 공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먼저 조국 혁신당 쪽의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달 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중수청법이랄지 공소청법, 그다음에 수사절차법이 다 담은 개혁 입법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같은 종류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당에서 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그 입장을 이제는 법안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12일에는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 검찰 독재 특별위원회 거기에서 그 국회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미애 의원님도 같이 오셔서 의견을 이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통된 의견들을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저희 당 안에서는 특위 안에서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R&D 예산 관련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크게 이제 이슈가 됐고 올해 이제 R&D 예산이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데 최근에 보면은 정부가 R&D 그 예산 관련해서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R&D 예산을 좀 이제 뭐 늘려주겠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보도된 것만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안을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 출연연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관련된 분들하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먼저 어프로치를 해오셨어요. 이거 문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예타 폐지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는 정부 지원금이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R&D도 이제 예타를 하게 되는데 그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맨 앞에 부각이 되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성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고 주르륵 가다가 이제 예타가 되는데 맨 마지막 것은 폐지, 그 다음에 기재부가 맨 앞으로 들어와서 편성과 심의 부분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타 폐지 대신 기재부가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바이오 쪽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바이오 쪽에 뭐 신약 개발을 한다던가 이렇게 경제 논리하고 딱 맞는 부분들은 예산을 다 가져가고 예타도 안 하게 되고, 기초과학 바이오 쪽에서 진짜 그 연구실에서
그 생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얼려있는 쥐 잡아서 뭐 뇌파를 연구를 한다던가 하는 곳에서는 아예 예산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야말로 기초과학이 허물어져 버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사실은 응용과학 혹은 경제와 관련된 과학 기술들은 기초과학의 토대 위에서 올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그 정부 발표안은 위에 것만 가져가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밑에 것 없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몇 년 이내로 혹은 1년 이내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기초과학기술계는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R&D 예산을 전면 이제는 삭감한 거의 후속타로 나온 건데 아예 그 과학기술인들한테 연구하지 마라고 선언한 거랑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이면 예산을 기초적인 작업을 수립할 단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도 이제 빨리 좀 이슈화해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도 뭐 기초과학에 대한 R&D 예산을 갖다가 뭐 아예 없애거나 뭐 그런 지금 저도 그러길 희망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 그래서 R&D 예산과 관련된 뭐 이제는 과기 노조랄지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대학생들 관련된 연구실에 있었던 학부생들이 연구실에서 쫓겨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기자회견을 학생들과 함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께 R&D 예산이 왜 중요한지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R&D 예산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예산이 특히 중요하군요. R&D 예산은 대한민국이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을 하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IMF 때도 그리고 여야 이제 보수 혹은 이제 진보 정권을 떠나서 단 한 번도 삭감이 된 적이 없는 영역입니다. 단 한 번도. 이유는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무슨 광물이 많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인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자원인 나라예요. 그리고 과학기술, 기초과학기술에 투자를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이뤄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레바퀴가 오르막길을 이렇게 끽끽끽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산을 전면 폐지한다는 소리는 수레바퀴의 동력을 바퀴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가 됐든 어떤 것을 이렇게 톡 빼버리는 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레바퀴가 멈추는 게 아니라 가속을 가지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돈이 얼마나 다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응용기술, 그다음에 경제화할 수 있는 것 또한 다 사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뭐 추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재부가 이제 돈의 어떤 경제의 논리로 기초과학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과학기술 쪽에서 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 예산을 이제 늘리는 그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기초과학을 우리가 더 한 번도 뭐 예산을 줄인 적이 없는 기초과학 예산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그 방배정 문제는 매듭이 져졌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얻었는데 교섭단체는 이제 못 미쳐서 양당 그 구조의 어떤 방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방배정에서 좀 홀대를 좀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공감 문제 이야기가 신문에 구글 같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구글 같으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나눌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러면 더 넓어져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창당 100일이 막 넘었습니다. 막 넘은 신생 정당인데 국민들께서 당당한 제3당으로 뽑아주셨고요. 그렇죠. 지금 방배정 문제 같은 경우는 비단 이게 공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대 양당 체제가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이제부터 마련을 해야겠다. 저희가 법안 쪽에서도 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다당제로 가는 길, 국회가 다당제를 품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화 되는 데에서도 쇄빙선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어떤 공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국회도 다당제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점이 아닌가 6개 정당이 합니다. 같이 지금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교섭단체 공동 교섭단체 구성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 일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는 무엇이 됐든 일을 빨리 하고 싶어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측면에서 국회의 운영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제 이 전부터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많은 이제 기대를 걸고 계실 것 같아요. 300명 중에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변을 하고 대표해 줄 분들이. 물론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게 될 텐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과학기술 쪽은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 얼음을 깨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학기술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없기 때문에 바늘로 얼음을 깨는 그런 심정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입법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국회가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전문성을 조금 다 쏟아놓고 싶고요. AI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에서 AI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중심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의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상황 오셔서 말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라이브원 인터뷰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